버냉키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이틀째 강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23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터치 조작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에 대한 현금 2,500억 원 등 추가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66포인트, 1.49% 하락한 1822.8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또 전날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이 1,002억 원, 기관이 6,776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7,751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역시 4,84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가 1.18% 상승했을 뿐 다른 업종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철강금속과 은행, 음식료품, 기계, 증권 등의 낙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NHN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떨어졌고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 등이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웅진케미칼이 매각 기대감에 4.23% 상승했고 LG유플러스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0.79%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1일 이틀째 급락했지만 낙폭은 전일에 비해 줄었습니다. 연기금을 앞세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일단 1800선을 사수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지수가 1806포인트까지 떨어지며 1800선 붕괴 우려가 커졌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낙폭을 줄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연기금이 1219억 원, 투신이 3385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을 포함해 총 676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도 106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붕괴를 막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 최고치인 7,76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남용 삼성증권연구원은 정보기술과 보험주, 자동차주 등을 중심으로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다며 투신의 연기금이 운용을 맡긴 자금을 감안하면 이날 기관의 매수는 대부분 연기금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폭은 줄었지만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는 신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수 하락으로 주가가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며 저가 매력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지수 변동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변동성 지수는 6.91%, 1.20포인트 급등한 18.57포인트를 기록하며 북한 리스크가 고조됐던 지난 4월 12일 20.10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별 종목 대응을 주문합니다. 이남용 연구원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지만 반등을 해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 상황을 관망하거나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업황 호전 등 실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냉키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을 이틀째 강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주가는 1800선이 깨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순매도 금액은 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속 순매도 규모는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당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연속 순매도가 가장 길게 지속된 시기는 작년 5월 2일부터 25일까지 18거래일입니다. 당시 순매도 규모는 3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김낙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거나 위험자산 선호도가 강해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둘 다 급격히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23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에 충격을 미칠 사안이 발생하면 재정과 금융, 외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 완화 추구 전략 계획을 언급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소집되는 것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각 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버냉키 쇼크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과 거시 건전성을 점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장 대책을 내놓는 자리라기보다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터치 조작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바운스백으로 불립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와 S2,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고는 총 174만 대로 753억엔에 달하는 게 애플 측의 주장입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 앞서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모두 삼성이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해양에 대한 현금 2,500억 원, 선수금 환급 보증 약 1,500억 원 등 추가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STX 조선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채권단으로부터 동의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산은은 곧바로 STX 조선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지난 4일 STX 조선에 대한 지원 계획이 담긴 방안을 7개 채권은행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STX 조선에 이미 6천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STX 조선 채권은행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 농협, 우리, 외환, 신한은행 등 8곳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S4 미니와 스마트폰 겸용 미러리스 카메라, 갤럭시 NS 등 모바일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일 런던 얼스코트 컨벤션홀에서 삼성 프리미어 2013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최신 기능의 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4보다 휴대성을 강화한 갤럭시 S4 미니를 비롯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태블릿 아티브 큐 등 9종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4 미니는 기존 S4보다 20%가량 가벼워진 무게와 크기에도 4.3인치 스크린과 1.7GHz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고성능 사양을 갖췄습니다. 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발언으로 한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서민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올해 안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은행, 연기금 등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은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흥국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달러를 1차 회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도 전날보다 9원 오른 1154.7원을 기록,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156.2원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버냉키 발언 이후 이틀 만에 24원이나 급등한 건데요. 이는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도 오늘 요동을 쳤는데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틀 새 23bp 급등하면서 연 3%대를 돌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보다 10bp 오른 연 3.04%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는 작년 7월 3.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출구 전략 밑그림이 나온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회복이 확인된 만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양적 완화 축소는 아프던 환자가 강한 주사를 받다가 회복 기미가 보이니 주사의 양을 줄인 것과 같다면서 환자의 통증은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긍정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수요가 살아나 수입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상승과 맞물려 경상수지 개선에 보탬이 될 경우 하반기 한국 경제의 매력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쇼크가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 특히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쳐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조달 비용이 늘면서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업종은 유동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본 유출의 위험 때문에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당국은 직접적인 외환 건전성 규제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필요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가 마련해둔 시나리오별 대응 단계를 밟을 예정인데요. 원화 환율과 국채금리, 국채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일일 외환 유출 규모 등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일종의 금융시장 위험지수를 작성하고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과 같은 식으로 수위별 맞춤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황별 대응 지침도 마련돼 있는데요. 현재 대응 방안으로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거나 차익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다국 간 금융안정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퍼펙트 스톰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양적 완화 축소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크고 원자재 수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펀더멘털이 강한 나라는 피해가 덜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경제부 서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산중공업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선정한 2013년도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이사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기업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S-오일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2008년부터 6년 연속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S-오일은 2년 연속 우수기업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이 영국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 최고 브랜드로 뽑혔습니다. 영국 소비자연맹이 발행하는 잡지 위치는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하는 올해의 위치 어워드에서 삼성전자를 최고 컴퓨팅 브랜드로, LG전자를 최고 영상음향 브랜드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도에도 최고 가정용 음향영상 브랜드와 최고 휴대용 미디어 브랜드 부문에서, 지난해에는 최고 AV 브랜드 부문에서 수상해 3년 연속 영국에서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카타르 도하에서 지하철 역사공사 프로젝트를 7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철도공사가 발주한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 중 2개의 중앙역사 패키지 건설 공사를 스페인 대형 건설사 OHL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하철 공사를 여러 번 해본 경험과 카타르 현지 진출 실적 등을 높게 평가받아 사업을 수주했다며, 앞으로 대규모 발주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카타르 건설 산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 라인팝이 출시 6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 3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라인 윈드러너도 출시 3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라인 게임들의 흥행몰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N 재팬이 개발한 라인팝은 지금까지 전 세계 11개국 앱스토어 무료 종합 랭킹 1위, 3개국 구글 플레이 무료 종합 랭킹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라인 게임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월 21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